그런 것 같고요. 자, 오늘 많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끝에까지 마무리 지어서 나가거든요. 근데 일단은 조금 복습 먼저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46번부터 먼저 진행을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 문제를 먼저 풀어주고 있으면 늦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진도 먼저 쳐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일단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난 시간에 준비에 대한 연습은 이거면 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들이 돌지 않더라도 딱 이것만 가볼게요. 일단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의 핵심이 뭐다? 뭐 할 수 있다?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그거 하나야. 우리는 다른 거 없어 얘들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면 돼. 근데 어떻게 그릴 거야? 도함수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 6x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2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대로 6을 먹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서 뭐가 돼?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x값을 2와 마이너스 1이라고 잡을 수 있겠죠. 이게 뭐야? 뭐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줘야 돼? 뭐인 점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잡은 거야. 됐나요? 다른 거 없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잡았다. 끝!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 상태에서 우리는 뭐를 꺼내자? 증감표를 꺼내자. 이게 이과 과정 끝에까지 하나도 안 변해. 그래서 여기에서 완벽하게 습득을 해야지 이과 과정에 넘어가도 똑같네? 계속 똑같은 문제만 얘기하면 되네? 이 느낌이 난다는 거야. 그럼 증감표를 어떻게 그려? 마일 그리고 2 쨍 이렇게 0이 되는 x값은 모두 다 불러와. 왜? 얘가 뭐일 거니까? 구부러지는 지점일 거니까. 이 구부러지는 데를 궁금해 하자는 거야. 그랬는데 쌤 이것보다 좀 더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물어보지는 않을 거잖아. 됐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준영아 잠깐만 있어. 그럼 봐봐, 여기가 F'이고 여기가 F라고 하면은 어차피 F'이 0인 걸 먼저 잡은 상태잖아.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를 해주자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래프를 그려주자는 거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 46번 정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와서 이거 따라가는 거 의미 없고, 그때 이 상태에서 봐봐, 대입을 하는 것도 너무 좋은 생각인데 얘들아, 최고차의 개수가 몇 차야? 몇이야? 최고차의 개수가 뭐야? 양수인 몇 차야? 그럼 그래프 상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무슨 값이 나와? 그래, 양수. 그리고 사이일 때는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 그 다음 바깥에는 양수가 되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가 되는 그래프가 형성이 된다고. 됐어요? 내가 최대한 자세하게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일 것 같아? 나 오늘 이거 그래프 하나도 안 그릴 거거든. 그렇게 해야 다른 얘기가 들려. 이 그래프 내용이 지금 중요하지? 그치?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설명하는 게 메인이 아닌데 설명의 90%가 이것만 하다 판단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중요한 거는. 됐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몇이 나와? 12가 나와. 또한 2를 대입했더니 몇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15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지점들을 정리를 해준 거예요?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와 2일 때 기점으로 마일, 12, 2,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그래프가 쫑쫑쫑쫑쫑쫑 요렇게 되는 그래프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됐어요?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된다. 됐죠?
오늘 가져가는 내용 중에 지난 시간에 복습이 좀 영향 주는 부분이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 자, 오늘 하는 메인 테마는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딱 요 얘기가 다거든요, 사실상. 근데 여기 위에다가 얹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본인이 지금 정리가 안 되잖아. 일단 여기서 얘기를 해보면 다 끝났어? 지은이? 앞에 거까지 다 채웠어? 다 채워서 정리하시고 이번 주 내일 그리고 지금 지난 화목반 알고 있죠? 화목반들 지금 따로 있잖아. 거기서 화요일은 수업하고 목요일은 일요일로 그냥 같이 들어오기로 했거든 이번에. 그래서 목요일날 내일은 좀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건데 참고로 얘네들은 진도가 하나도 안 밀려 있어 숙제가. 그 차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바라는 건 뭐냐면은 전 단원 그러니까 접선부터만 안 밀리면 돼. 접선부터.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접선부터 밀려 있는지. 돼 있어? 돼 있어? 근데 문제는 지금 밀려져 있는 상태라면 높은 확률로 오늘 진도를 나가는 것도 밀리지 않을까? 거의 그럴 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일 들어와서 수업 전에 해. 오늘 채우면 나머지 게 괜찮아질 수 있어. 이제 빠이빠이야. 이제 빠이빠이라고. 지금 이제 기말고사 범위를 더 이상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지 않을까? 기말고사 범위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내일 내가 1시 반부터 계속 이어서 수업을 하거든. 솔직히 내일 나는 해줄 수 있는 시간은 없어. 근데 그나마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단 하나. 뭐밖에 없어? 그냥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오늘 숙제하는 거를 토대로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몇 시에 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뭐 우리가 지금 수업 나가는 게 어차피 7시 반에서 9시로 들어가는 거잖아. 여기 왼쪽 방, 여기 옆에 방도 애들 문제풀이 하느라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냥 이쪽 방에 가가지고 그냥 있어야. 여기도 자기가 다 할 줄 모르겠다 솔직히. 근데 해가지고 여기 안에서 이제 자습하는 영어 자습 여기 가서 해줘야 되는데 이 시간에 수업을 하는 거잖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한은 뭐냐면은 1시 반에 들어오셔서 숙제하고 가라고. 그래야지 일요일 거밖에 안 남을 것 같지 않아? 왜냐면 오늘이 마지막이거든 미분법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요 부분들 앞에 거 정리해준 거 그거 기반으로 해주려고 하는 이 미분 파트의 마지막 시간이야 오늘이. 근데 그게 해결이 되려고 하면은 왔다 갔다라도 정리가 되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 얘기는 해놓고 다시 더 갈게요. 그럼 봐봐. 다시 한번 문제 봤을 때 46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고? 최대 최소 문제를 풀고 싶대요. 최대 최소 문제는 우리 어떻게 풀자?
뭐야? 그래프를 이용한 최대 최소를 풀어주도록 합시다. 됐죠? 근데 방금 설명한 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 뭐를 할 수 있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그지?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할 거라고? 그래프를 그려서 누가 제일 높냐 낮냐만 체크하자는 거야. 그걸 체크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무엇을 이용을 하자? 증간표를 이용을 해주자는 거지. 미분을 했더니 y' 정리가 됐고 아까 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그럼 뭐가 돼? 마이 콤마 15를 지나면 12를 지나면서 2 콤마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상태의 그래프가 되었죠. 됐죠? 근데 문제 이게 다 내 거래? 2에서 3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 거래? 어떻게 2에서 3이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3까지만 내 거래.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x가 몇일 때가 가장 높아? 마이너스 1 확실해?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 내가 지금? 왜 확실하냐고 물어봤을까? 여기가 제일 높은 거 확실히 높아 보이긴 하지. 그지? 근데 확실히 여기가 제일 높을까? 왜 이렇게 물어볼까? 얘들아 여기가 극소값을 갖는 지점이었잖아. 근데 얘가 먼저 올라가서 3일 때 여기를 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 없지 않아? 왜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그건 모르는 거야. 그렇게 그래프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어?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래프의 모양이? 한 칸에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지. 3을 대입을 했더니 몇이 나와요? 3 마이너스 4가 나와요. 택도 없었네. 그지? 다시 그럼 최소는 몇일 때일까? x가 몇일 때? 2일 때가 되겠죠. 최소가 무조건 2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극대를 발생시킨 다음에 그래프가 이전에 이미 미친듯이 내려가서 마이너스 1일 때 저쪽 가서 마이너스 1000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기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2도 조사를 해줘야지. 근데 마이너스 2, 몇 지나? 마이너스 2, 1을 지난대. 그럼 이제 안정적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최대는 몇일 때? 마이너스일 때 최대값 몇이야? 최대면? 10이고요. 최소는 몇일 때? 2일 때 몇이야 최소값? 끝. 이게 다야. 됐죠?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 47번에서도 같은 맥락의 접근을 보여줍니다. 일단 문제를 읽었을 때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첫 번째 과정은 뭐 하자? 최대 최소가 나왔으니까 우린 최대 최소를 어떻게 풀자? 어떻게 풀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주자. 그래프를 그리면 해결이 된다니까?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높낮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게 결과 함수값일 거고 그 y값을 읽어주면은 그러면은 그려주기 위해 무엇을 이용을 하자? 도함수를 이용을 하자. 그럼 3ax의 제곱 마이너스 3a가 되겠고 3a를 묶은 x제곱 마일이 되니까 그럼 3a를 묶은 게 x 마일 x 더하기 1이니까 증감이 마일과 1일 때 꺾인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공부를 해온 사람들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증감표로 막 내내 돌릴 건 없고 A가 지금 뭐래? 양수래. 그럼 끄트머리 올라가 안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근데 3차니까 몇 번 꺾여? 2번 꺾여. 그냥 빵빵 이렇게 생길 예정이고 그러므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지겠지. 이때 이 그래프 이거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에 그래프 변형한 꼴이 뜨거나 조금 더 빠르게 정리하는 비윤적인 측면들이 있거든. 이거는 이제 무조건 하기는 해야 돼. 근데 솔직히 내신 대비용은 아니고 모의고사형인데 내신 대비할 때 정리를 해줘야 돼. 뭐 대략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여기에 비율이 무조건 2대1이야 이런 것들이거든. 근데 이런 것도 학교에서 정리를 하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총정리를 한번 해줄 거야. 근데 지금은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은 증감표 열심히 그려요. 내내 그리면서
쌤 도대체 저 증간표는 내내 그려봤는데 이게 훨씬 빠른데요 해도 증간표를 아직 많이 그려줘야 되고, 특히나 계속 얘기하지만 이과들은 증간표를 진짜 지 박히게 해줘야 돼. 그렇게 한 다음에 왜 하는지를 느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x가 마일과 1이 여기가 되었죠. 그럼 뭐 해줘야 돼 이제? 마이너스 1때 함수값을 구해줘야지. 대입했더니 뭐 여기다가 fx에다 대입했더니 마이를 넣었더니 뭐가 나와? 2a 더하기 b가 나온대야. 1을 넣었더니 최소값이 몇이 나와? 그대로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나온대야. 근데 그래프가 이게 다 내 거야? 여기가 다 내 거야? 이게 다? 아니.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치?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근데 그러면 최대가 2a 더하기 b라고 할 수 있을까? 똑같은 얘기죠.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야? 지금 1일 때 이 극소값을 지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럼 이 지점에서 여기가 최대가 될 거 아니야. 2까지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x값이 2일 때 몇을 지나나 확인을 해보자. 2를 지날 때 몇을 지나나 확인을 해봤더니 몇을 지나? 2a 더하기 b를 지난다고. 2a 더하기 b는 무슨 값과 같다? 극대값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여기를 딱 지났다는 거야. 간당간당했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형태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일 때 중요한 거는 2가 몇이었던 거야? 2가 여기였던 거고, 같은 방법으로 바로 연결 지을게. 마이너스 2가 여기였던 거야. 그러면은 최대값, 최소값은 어차피 이 안에서 같은 값을 가지니까 무엇으로 해도 상관은 없겠고, 최대가 2a 더하기 b, 최소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b인데 문제! 뭐래? 최대가 10이었고 최소가 6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만 하면 돼요? 연립 정리해주면 되겠고, a와 b가 각각 1과 8이 나와서 a 더하기 b의 값은 9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래프를 안 그려줄 거거든. 근데 그래프를 안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인 증간표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거야. 근데 쌤은 결과물을 알고 있으니까 결과물은 도출시킬 건데 지금부터 오해하지 말아야 돼. 저건 왜 그래프가 왜 저거예요? 이걸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수투를 배우는 과정은 첫 단원이 뭐였냐면 극한이었어. 그지? 왜? 세세하게 이 점 옆에 뭐가 있는지 궁금한 거야. 그리고 나서 연속이었어. 이어지는지 궁금한 거야. 그 다음에서 나왔던 게 이제 미분법으로 넘어갔던 건데, 미분법을 했던 이유는 그때 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궁금한 거야. 모든 얘기들이 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돼.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근데 그 위에 쌓아야 되는 작업을 오늘 하는 거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지금 화목반도 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게. 지금 오늘 하는 분량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과 미적분은 더 이상 들어도 의미가 없을 정도야. 그래서 계속 겁을 준 거기도 하고, 미적 들었던 사람들은 더더욱 알고 있을 것이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48입니다. 자, 뭘 구하래요 문제에서? 넓이의 어디 갔어? 넓이의 최대값. 근데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약간 요령이, 특히나 이번 3월 모고에서는 아직도 남아있을 거거든. 왜냐면은 3월 모고에는 산술이 나오잖아. 산술기하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얘들아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식이 뭐인 거라고? 그래프를 이용을 할 거야. 물론 산술기하도 있겠지만 여기는 산술기하를 요구하지 않거든. 야! 그만 자! 산술 이렇게 있을 때, 미안해 얘들아, 최대 최소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위치에서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맞아. 근데 이거를 지금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래프 아니면 산술기한데 요 느낌이면 돼. 됐죠?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앞에를 따라가자는 거야. 앞에 뭘 구하래? 넓이를 구하래. 넓이를 구하라며. 그럼 넓이를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넓이를 빡 하고 구한 다음에 넓이 여기요, 최대값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넓이를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다. 주어진 x좌표의 주어진 점 A의 x좌표를 임의로 A라고 잡도록 할게요. 그럼 라지 A점은 몇 콤마 몇이 돼요? A 콤마 6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죠. 선민아 근데 잠이 안 오니? 참 찔러버려.
너의 찌르는 게 아니라 이씨. 가로 길이가 몇이 돼? 2a가 되겠고 세로 길이 몇이야? 마이너스 6 아니 2A. 뭐 하고 있어 이씨. 세로니까 6 a 제곱이 되겠죠.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그랬고 그러면 넓이는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S로 표현합니다. SA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뭐가 돼 넓이는? 마이너스 2A의 세제곱 더하기 12A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몇 차가 됐어? 3차가 됐지. 3차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그래프 그리기로 했잖아. 그럼 그래프 그려주면 돼. 더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근데 쌤, 저 여기까지는 이해했는데요. 이 질문도 웃기지 않아? 저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요. 근데 그래프를 못 그려요. 이것도 웃긴 상태가 되는 거야. 왜냐면 그래프는 전 단원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연계 과정이 무서운 거야. 근데 이제 쌤이 첫 시간 얘기를 딱 뭐라고 했는지 알아? 수투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 수투는 한 단원이야. 그래프를 그리지 않은.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생략할게요. 49번입니다. 날로 먹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과정 자체가 그러해. 이번엔 뭐 하자고요? 이 박스를 접기로 했습니다. 박스를 접는데 여기 귀퉁이 부분을 각각 X라고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됐죠? 그래서 접어서 정리를 해주면은 박스에 보이는 이 상태가 어떤 형태로 보여져요? 여기는 요만큼의 길이가 몇일까? 여기 길이. 좋아요. 6-2x고 여기도 6-2x고 높이는 접은 요만큼이니까 x가 되겠지. 그럼 부피 어떻게 구해? 가로, 세로, 높이 구해주면 뭐가 되겠어? 6-2x의 제곱 곱하기 x가 되겠죠. 정리 힘들어할까봐 전개까지 해줄게. 4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36이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x 한번 더 곱했으니까 하지도 않을 건데 정확하게라도 써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부피는 어떻게 구해지는 걸 볼 수 있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24x제곱 더하기 36x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이제 어떻게 구해줘? 이 친구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타당한 이유가 있지? 집에 가서 엄마 이거 되게 어려운데 안 구해줘. 저기까지만 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 이거는 단원 자체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요. 됐죠? 만약에 본인이 근데 숙제가 현재 상태에서 미흡해서 그래프를 못 그리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상황이어도 마찬가지야. 지금 현재 와서 이 단원에서 그래프를 하겠다고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전 문제였잖아 분명히. 됐죠? 확실하게 구분을 지으셔야 한다는 거. 마지막 50이고요. 단원에서는 뭘 구한대요? 박물관의 입장 수입이 최대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잘랐는데 결국은 박물관 입장 수입을 먼저 구하자는 거고 입장료 금액 곱하기 관객 수를 해주면 되겠죠. 됐죠? 그럼 그대로 x를 그대로 곱해주면은 식은 간결하게 여기 사람 수가 이만큼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더하기 4800x가 되겠죠. 또한 다시 한번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지. 근데 생각을 해봐. 최고차가 음수잖아. 그치? 최고차가 음수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겨지지 않을까? 그치? 근데 그래프 구조상 x가 쌀수록 적어질수록 당연히 들어오는 사람 수는 많아지겠지. 그치? 근데 어느 정도의 경계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활용 문제는 결국은 극대극소 중에 하나야. 자꾸 정리를 해보면은 그런 차이라는 것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페이지 73쪽으로 오도록 할게요. 자, 본인이 접선의 방정식 구간이 있잖아. 접선은 몇 가지 종류가 존재를 했다? 3가지가 존재했거든. 접점에 x좌표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마지막 외부의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접선을 구하는 방정식. 이렇게 3가지의 파트인데 거기에서 3개의 유형만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면 오늘 듣는 게 생각보다 되게 수월할 거고 영양가가 엄청 많을 거야. 그리고 이쪽은 어쩔 수가 없어. 오늘 타임까지가 제일 극에 달하는데
이과 미적으로 넘어간다는 게 확통으로 나가는 문과 과정은 연계율이 없어 사실상.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데 이과 과정은 여기서 연계율이 엄청 낮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수업 형태가 좀 많이 어렵거든. 많이 어려워. 내용에 대한 이해도 하기가 힘들고. 당연하게 촬영은 하고 있고 보고서 정리 좀 많이 해주셨으면 일단 좋겠다는 거. 자, 가봅시다. 자, 문제는 뭐예요? 1번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3개의 시근을 가질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정식 문제잖아. 지금에 와서 굳이 고차 방정식 숫자 대입해서 0 되는 거 이걸 물어보진 않을 거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 뭐 인수분해서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고 그 문제를 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부등식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아마도 어떻게 풀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풀어주거든요, 부등식은. 근데 그러면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그래프에 무엇으로 풀어야 돼? 해.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해는 출처가 어디야? 해는 소속이 어딘데? 해나 그는 어디 소속이야? 걔가 부등식 소속이야? 방정식 소속이잖아. 그러니까 근도 똑같이 방정식 소속.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는 방정식 소속인 거고 해는 모든 연산 과정의 소속이거든 사실. 봐봐, 방정식을 그래프면 그래프는 함수 얘기를 할 거잖아. 함수는 좌표 뭐야? 그래프의 교점 얘기로 바꿀 거라고. 그 말이 이 두 가지 말이 수상에 대한 개념이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 3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 오늘 특강하는 애들 요거 정리했었는데 오랜만에 보죠 요거. 그치? 부등식 나오면 어떻게 해? y 달고 이거 그래프 좀 그려줘.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얘는 어떤 직선이야? 0,1을 지난 직선이니까 얘와 얘 이렇게 사이에 있어야 AB가 나온다. 뭐 이런 것들 했었단 말이야. 이런 거를. 그치? 왜? 부등식이니까 그래프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를 했던 거거든. 근데 반면에 y는 3x 더하기 1과 y는 루트 2x 빼기 1에 대한 ky와의 교점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구했는데? 그래프의 개형 파악한 다음에 연립해서 구한 거 아니야? 상황 파악을 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방정식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준 다음에 함수 문제에서의 교점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교점 나면 어떻게 구하기로 했는데? 연립하기로 했잖아. 그럼 연립하면 뭐가 되는데? 방정식이 되거든. 그래서 그 개념을 일단 이해했으면 좋겠거든. 자, 이제 가볼게요. 근데 저 K가 너무 귀찮게 생겼어. 저 K를 넘길게. 우변으로. 나 이거 2번 풀 거야. 2번 풀어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3x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빼기 12x 제곱은 K라고 하는 좌변은 몇 차식인데? 4차식인데 우변은 몇 차식이? 0차? 상수인 식이 됐어요. 이걸 가지고 방정식에서의 얘가 뭐였으면 좋겠대?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근이 3개라는 뜻 아니야? 그지? 근데 이 방정식 문제를 어떻게 하자? y를 달아서 찢어서 함수 문제로 바꿔주자. 그럼 y는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과 y는 k라는 누구? 바로 x축과 평행하면서, 그런데 어때? y 값이 k인 직선에 대해서 그 둘의 무엇을 구하자는 거야? 교점이 몇 개였으면 좋겠대? 8개였으면 좋겠대. 그리고 봐봐, 2주를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 교점 나오면 뭐 하기로 했어? 교점 나오면 연립하기로 했잖아. 연립하면 뭐가 돼? 방정식이 되는 거야. 방정식에서 교점이 3개였다는 얘기는
방정식에 만족하는 x값이 3개였다는 거가 되겠지. 그래서 말 이렇게 전환을 한다는 거야. 지금 나랑 수상을 안 했던 사람들도 많고 수상을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날 수상이랑 똑같지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방정식에서 정리를 할 때 이런 폼으로 배워주는 이유가 수상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 이게 중요해.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떤 스킬을 만들어 놨어? 지금 여기 있는 노란색 4차 함수를 뭐 할 수 있어? 미분해서 뭐 할 수 있어?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잖아. 그럼 뭐 해주면 돼? 증간표를 통한 그래프를 그려주시게 되면 쌩까고 그냥 그릴게요.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져? 그래프가 아이씨 0,0을 지나고 마오와 몇이냐? 2, 마이너스 32를 잠깐 보이죠? 여기다 그냥 그릴게. 그려주는 그래프 형태가 딱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럼 저렇게 그려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될 문제지 지금. 왜냐면 그래프 그리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치? 근데 파란색이 뭐였어요? x축과 평행하면서 y값이 k인 직선이니까 가로선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점이 3개를 만들고 싶다고 했지. 그럼 교점이 지금 몇 개야? 2개잖아. 근데 3개가 되고 싶대. 더 내려가. 올라가는 건 의미 없잖아. 그럼 내려가자고. 그럼 교점이 3개가 언제 3개야? x축일 때와 또 하나 더? 마이너스 k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5일 때와 0일 때 두 곳이 우리가 원하는 교점이 3개일 때가 되겠지. 그때 만족하는 k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은 뭐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어요? 야 이거 치워달라고 하지. 아! 됐죠?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에서 했던 수상 부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든 교과서든 그쪽을 떠들어 보잖아. 똑같은 얘기를 또 해. 똑같은 얘기를. 근데 지금에 와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만 완성을 했다면 지금 주중에 질문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솔직히 그래프를 그리는 게 문제가 되진 않잖아. 그렇지 않아? 질문을 만약에 안 돼서 그래프 그리는 과정이 안 됐어. 그러면 오늘 가져갈 양이 오히려 적어. 내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 지금 현재. 그런 차이라는 거. 근데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이게 다 필기했는데 좋은 거야. 근데 졸았는데 어쨌건 방정식 문제를 풀려면 교점 얘기로 이렇게 y를 찢어서 하면 되는구나를 들은 거야. 그래서 문제를 다시 풀리긴 한 거죠. 두 번째 풀입니다. 1번이고요. 뭐한 상태야? K를 넘기지 않은 상태거든 현재. 근데 넘기라는 지시사항을 못 들은 거야. 그래서 그냥 해. 여기도 그냥 해. 그냥 시작을. 근데 얘는 뭔데? 얘는 찐 X축이잖아. 그럼 X축은 있는 상태에서 좋아? 그럼 얘는 일단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리자. 그럼 Y'은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 그랬더니 어때? 그랬더니 어때? 뭐 하는 건 상관이 없어. 아니 K를 미분하면 있나 없나 상관이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증간표를 그리는데 그렇게 무리가 됐던 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쫑쫑쫑 그려줬더니 아까랑 그래프 모양은 왠지 똑같은 모양인데 요 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빼기 K고 요 지점이 그대로 0, 마이너스 K고 요 지점이 2, 마이너스 32 빼기 K라고 정리가 되는 식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 그래프는 고정되어 있습니까? K를 모르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지. 좌우는 픽스되어 있는데 위아래로는 움직인다는 거야. 뭐를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 x축 얘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프 형태가 얘만 갔다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까는 어떻게 됐어? 그래프가 오히려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왜 안 잡히냐 원래? 아까는 얘가 움직였지. 그래프를 완전히 박아버린 다음에 교점이 움직여서 교점의 개수가 0개,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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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2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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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X축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프가 움직인다는 거야. 응? 그래프가 움직인다고. 그렇게 해서 주체가 바뀐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주체가 바뀐 상황을 해석을 하고 봤더니 그러면은 문제는 똑같아. 원하는 게 뭐야? 교점이 3개였으면 좋겠다고. 그럼 교점이 3개려면 X축이 어디 있으면 돼? X축이 딱 여기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네. 그럼 마이너스 K가 몇이었어야 돼? 0이거나 혹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5 빼기 K가 몇이었어야 되는 거야? 0이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넘겼더니 K가 0이거나 K가 마이너스 5라는 거지. 문제 푸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건 맞지? 그치? 근데 계산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지. 이게 2번 풀이고 아까 문제가 1번 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선호하는 건 뭐일 것 같아? 당연히 첫 번째가 나아 보이잖아. 그래프를 박아놓고 X축을 움직이는 게 훨씬 낫겠지.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근데 두 가지가 다 할 줄 알아야 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입이 됩니다. 문제 정리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빼기 9x가 마이너스 k와의 교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미안 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그 상태를 y로 따라주면 와 y는 마이너스 k 사이에 또한 마찬가지로 교점 이야기로 연결이 되겠죠. 우리는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야? 왜? 증가표를 통해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마일 콤마 5를 지나면서 3 콤마 마이너스 27을 지나는 이런 상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겠고, 됐죠? 근데 우변의 y는 마이너스 k는 무슨 이야기를 해요? x축과 평행하면서 y 값이 마이너스 k인 직선을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원하는 게 교점이 결국은 몇 개이고 싶대? 2개? 끝까지 안 읽어. 3개죠? 그럼 3개니까 일단 어때야 돼? 이러면 될까요? 왜? 저기서 읽을 때는 방정식 템한 거니까 서로 다른 2개의 양의 근과 1개의 음의 근인데 함수로 넘어와서는 근이라는 말이 방정식계에서 근이 함수의 세계에서 뭘로 바뀌어? 교점으로 바뀌고, 교점인데 어차피 교점에서 방정식에서 x만 얘기를 했던 거잖아. 그럼 교점으로 와서는 단순히 교점만이 아니라 교점의 x좌표로 바뀌게 된다고. 교점의 x좌표가 어때야 돼? 문제 그대로 2개는 양수여야 되고 하나는 음수돼. 그럼 이것도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노란색처럼 이런 식으로 교점을 만나야 하겠지. 즉 마이너스 k가 0보다는 작으면서 마이너스 27보다는 커야 하니까 k 값은 0보다 크면서 27보다 작다고 할 수 있겠죠. 만족하는 k 값은 1부터 26까지가 되겠고 개수는 26개가 되겠죠. 자, 조금 더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뭐 똑같은 문제야. 지금부터는 문자가 달려있다 뿐인 거지. 아니, 어차피 문자 자체를 넘기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더 여기도 간단하게 가보면 원하는 구조가 3차식이 좌변에 있고 우변이 마이너스 k일 때, 근데 여기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x축과 평행한 선의 y값 마이너스 k로 정리가 됐잖아. 누구 편하라고 마이너스 k라고 처음에 주겠어. 그러니까 보기 좋은 척 하려고 플러스 k로 준 다음에 넘겨서 마이너스 k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근데 연산이 조금이라도 빨리 다음으로 다음 이렇게 치려고 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조금씩 틀려. 왜냐면 결과에 양끝 지점이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부동의 방향을 바뀌기도 하고 좀 틀리는데, 그렇게 한번 데이면은 이 친구들이 얘를 이항시켜서 문제를 푸는 케이스들도 있거든. 근데 나는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로 풀었으면 좋겠어. 어차피 고난이도 문제는 최고차가 양수로밖에 안 나와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음수로 나오는 게 희귀하니까 오히려. 됐죠? 자, 그럼 봐봐. 그러면은 이 친구 똑같이 y 프라임 3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가 되겠고, 3 묶으면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 되겠고, 그럼 x 더하기 1, x 더하기 3이 정리가 되겠고,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마1이 되겠죠. 또한 마3 콤마 몇이 지나나 확인을 했더니 마3 콤마 0을 지나고요. 마1 콤마 몇을 지나나 확인을 했더니 몇이었죠? 마1 더하기 6 5니까 마1 콤마 마이너스 4를 지납니다. 그럼 끝났지? 마이너스 k가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면서 0보다 작으니까 k가 0과 4의 사이에 위치하면 되겠죠. 아니 근데 세 문제 정도를 보여줬는데 아무리 봐도 K를 안 넘길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냥 이렇게 편하게 풀어지는 문제들을 가지고 굳이 K를 안 넘기는 걸 처음에 해서 위화감을 조성할 이유가 있냐는 거지. 자, 4번입니다. 잘 봐요. 그럼 이 문제도 같은 방식의 형태로 이 두 친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교점이 두 개가 세팅이 되게 정리를 해주면 될 거고, 그럼 좌변으로 넘긴 게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12x는 k인 상태가 되겠지. 주어진 그래프를 쫑쫑쫑 그려주시면 교점이 마이너스 2랑 1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정리를 그대로 구해주시면은 이때의 값이 20이고 이때의 y 값이 마이너스 7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수 k 값은 2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니까. 그지? 여기까지 됐죠? 아니 뭘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현재. 근데 잘 봐. 여기서 문제의 결이 바뀌어요. 근데 옆에서 또 이거 보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얘 또 이제 또 졸고 있었던 거야. 근데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는 일단은 뭐 해줘야 돼?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려주고 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는 거는 배웠으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을 한 거야. y 프라임은 어떻게 돼? 6x 제곱 더하기 6x 빼기 10이 되겠고 2를 묶으면 3x 제곱 더하기 3x 빼기 9가 되겠죠. 됐지? 정리가 안 되네 지금. 됐지? 근데 어쨌건 2차 함수 형태 뭐 판별식을 해도 0보다 크니까 그래프는 일단은 그리고 본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 눈앞에 y는 2x 더하기 k는 어떤 직선이야? 기울기가 2인 직선.
누구야? 얘거든.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교점이 몇 개야? 하나. 됐죠? 그러면서 계속 내려가는 건 의미 없지 않겠어? 계속 하나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교점이 몇 개였으면 좋겠대? 두 개라며. 그럼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은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야? 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접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이 몇 가지가 존재한다? 세 가지. 그 중에서 우리는 그 접선이 어떻게 생겼대? 2x 더하기 k. 뭐가 어떻다? 기울기가 2다. 몇 번째? 두 번째. 기울기가 2인 직선이라니까? 그럼 뭐 해줘야 돼? 도함수의 계산 결과가 뭐여야 돼? 2여야 되겠지. 넘어가면 뭐가 돼? 느낌이 옵니까? 아닌데? 플러스 2 마이인데? 됐죠? 그럼 교점이 여기가 마이고 여기가 1이겠네. 어떻게 풀어도 정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쌤이 왜 계속 그래프를 그리는데 시간 낭비를 안 한 거냐면은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다가는 1도 눈길도 안 줘야 돼. 그래야 다른 걸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다른 건 또 눈길을 엄청 주고 있어야 돼? 아니야, 이건 접선에서 끝났어야 돼. 그렇지 않아?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와야 돼. 아니 근데 분명히 반론할 만하지 않아? 근데 어떤 미친놈이 이렇게 풀고 있냐고. EX만 넘겨서 K를 달면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 그지?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 그럼 K가 여기 달려있으면 어떡할 건데? K가 여기 달려있으면 그때 첫 번째로 취할 수 있는 방식이 뭐인 거야? K가 X에 달려있어. 이번에는 K가 만약에 지금 반대쪽에 직선이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KX 더하기 K라는 직선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때는 뭐 해줘야 돼?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도함수를 정리를 할 때 반대쪽에 K를 남기지 말고 싹 다 넘겨서 정리를 하라는 거야. 됐나요? 근데 K로 해결이 안 될 수 있잖아. 그때 사용을 하는 게 접선의 방정식의 형태예요. 이 지금 돌아가는 구조를 이과들 미적분에서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조금만 얘기할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내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던 그냥 얘기할게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에 대한 극한과 미분법들을 배웠잖아. 그게 안 되면 다음 시간부터 수업을 못 듣는다고 얘기를 했잖아. 왜냐면은 미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야. 그리고 이 짓은 똑같이 할 거야. 그래서 미적을 했을 때 좀 더 좋아지는 효과는 수투 부분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서 조금 더 볼게요. 조금 더 건드려 주도록 할게요. 이게 이 시기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찐으로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놈들이 예비고등 들어가기 전에 중요하다고들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막 미친 듯이 막 선행 나가고 막 지랄하고 막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딱 그 시기는 수상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 수상을 해서 완벽하게 돌아서 구조에 대한 물론 여유가 되면 수학까지 하면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 시절에 수상이 자리가 안 잡힌 상태에서 수투, 수원은 들어가도 나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진짜 많이 봐주면 수원 정도까지 딱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좀 요런 느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방정식 부분에서 마지막이고요. 어렵습니다. 여전히 접선이 안 되면 안 들릴 거고. 근데 다시 우려에 얘기하는 거 요것만 하고 좀 쉽게. 하나도 안 들리잖아. 접선도 터진 거고 그래프를 그린 것도 터진 거야. 다 터져 있는 거야. 본인이 듣고 판단해 보시고 촬영 형태들 올려줄 때 과목명이랑 단원명들은 항상 써놓으려고 노력을 하거든. 날짜까지 마찬가지로. 한번 다시 보시면은 좀 나을 것 같고 질문하셔도 당연히 좋고요. 가볼게요. 근데 문제 태바의 기준 시작이 일단 뭐야? 0,A에서 곡선에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그었대. 됐죠? 0,A에서 그럼 일단은 우리가 접선 파트 중에
접점의 x좌표, 기울기 주어진 거, 외부의 점 이 세 가지 중에 외부의 점을 선택을 안 할 수가 없겠지. 접선 시그널이 나왔으면은 실행은 하긴 해야 되거든. 근데 외부의 점 문제는 어떻게 풀기로 했어? 하나도 못 살았습니다. 한 명도 못 살았습니까? 외부의 점 문제는 어떻게 풀기로 했어? 뭐를 t로 잡아? 뭐를 t로 잡아? 접점의 x 좌표를 t로 잡아. 얘들아, 지금 방학 기간에 주말이 별로 의미는 없는 거 알지? 그리고 나는 학교가 아니야, 알고 있겠지만. 알고 있니? 내일 1시 반에 들어와. 해줄 수 있는 거는 공간에 대한 확보 정도인 것 같아. 응?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질문은 받아줄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여유는 안 되긴 하지만 옆에도 빈칸 많아. 내일 오셔서 좀 하셔요. 강제성을 띄기 전에 이거. 접점의 x좌표를 t로 잡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접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돼? t 콤마? 원래? 원래? 뭘 생각해? 문제를 풀고 있는데 t세제곱 더하기 t제곱 f 프라임 t 뒤질라고. 됐죠? 자, 그때 곡선이 뭐래? y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이니까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 도함수를 구하면 도함수 뭐야? 3x제곱 더하기 2x가 되겠고, 그럼 기울기가 뭐인 걸 알 수 있어? 3t제곱 더하기 2t라니까. 얘들아, 지금 내 수업 스타일 보면 알겠지만 나는 솔직히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는 특강을 해도 절대 하나도 안 빼놓고 하려고 하거든. 그때 알아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 특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나는 학기 중에도 똑같이 한다는 거야. 문제는 이과생들 미적분을 들어가는 2학기 때도 똑같이 한다는 거야. 그때 안 되면 여기 또 해야 돼. 또 해야 된다고 결국은. 근데 잘 봐봐. 외부의 점 문제는 지금 t를 대답을 못했지. 그 뒤도 안 된다는 얘기야. t로 대답을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일단 더 가보자. 접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잖아. 직선 불러요. y는 괄호 하고 제곱이라는 친구가 되겠고, 이때 뭐 해줘? 대입해줘. 뭐를? 외부의 점을 대입을 해줘.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슈. 됐죠? 난리 난 거 보이지? 내가 그렇게까지 경고를 했는데도 이렇게 터지냐? 근데 어렵다니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 하나, 우리가 희소식을 하나 하자. 아직 3월달도 안 됐어. 2월달도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도와줄게. 자습 시간에 들어와서 하라고. 그러니까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t세제곱 더하기 t제곱이 되겠죠. 싹 다 좌변으로 넘겨볼게. 좌변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 3t의 아닌데 2t의 세제곱 플러스 t제곱 더하기 a는 0이라는 무엇이 됐어? 뭐야? 너 뭐냐? 너 뭔데? 방정식이 된다. 이때 방정식을 만족하는 t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접점의 x 좌표라고 불렀다. 근데 방정식을 만족하는 t의 개수는 무엇과 같다? 바로 접선의 개수와 같다. 꼭 돌려봐. 꼭 찾아가서 지난 시간이니까 언제냐? 오늘이 20일이니까 13일 분량이 될 것 같거든. 13일 꼭 돌려봐. 내가 이 얘기를 했나 안 했나? 앞에 찾아보면 되겠네. 있어. 근데 얘들아,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해놓거든. 이 문제 이 시간 때문에 해놓는 거야.
이게 언제 나올지를 몰라도 어쨌건 이게 나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넣어 놓는 거야. 근데 안 되잖아 여전히.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니까. 지금 여기에 쌤이 이거 쫓아가지고 물어보잖아. 안 되는 사람이 더 태반이야 지금도. 나온다고 하는데도 안 한다니까. 중요한 거는. 근데 변화해줘야 돼. 자꾸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 이게. 근데 다시 문제. 뭐를 원한대? 원하는 게 뭐래? 접선이 몇 개였으면 좋겠대? 3개였으면 좋겠대. 그럼 결국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t의 값이 몇 개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3개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3개인 거잖아. 그럼 이거 무슨 문제야? y는 2t의 세제곱 더하기 t제곱과 y는 마이너스 a의 교점을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교점의 개수가 3개니까 여기랑 여기에 사이면 되는 거 아니야? 끝! 이씨 앞에서는 개오래 했던 이 문제가 여기 와서는 진짜 미니어처로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야 수투가. 할 거 더럽게 많지 봐도. 이전 땅은 전전 땅은 계속 밀려있잖아. 근데 잘 생각을 해. 지금 중간 조금 지나면은 끝나면은 기말고사 범위로 넘어가. 얼마 안 남았거든 얘들아. 명절 전으로 끝날 것 같아 일단. 근데 그게 되돌아갔을 때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명절 전에 여기를 끝내놔야 돼. 그래야 그때 가서 기억을 살려서 다시 나갈 거 아니야. 그때 하면 되냐고 이게. 응? 생각해봐 얘들아. 진짜 좀 생각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28분인데 한 7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 뭐 사실 이 상태에서 뭐 더 정리가 따로 되는 건 아니고 뭐야? 부등식 형태가 나왔으니까 반대쪽으로 이항시켜주면은 마이너스 k와의 부등식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뭐 y는 x제곱 3x 제곱 빼기 10x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k보다 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주어진 4차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든 그려지겠지. 됐죠? 근데 원하는 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더 위에 있고 싶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주어진 값은 지금 극소라고 하는 지점의 값보다 더 마이너스 k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정리했을 때 여기의 값이 마이너스,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프 그려야 돼 자기가. 그죠? 극대극소 잡아줘야 되겠고,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가장 작은 마이너스 6보다 작아져야 되겠고, k는 그럼 6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번만 보셔도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똑같아. 지금 그래프 한번 좀 그려보면 y 프라임 바로 진입할게요. 3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9니까 3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고, 그러면 x 빼기 3 x 더하기 1 묶어주면은 3과 마일이 되겠죠. 그래프는 3차함수니까 교점의 x좌표가 마일과 3이 이런 식으로 되겠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그래프만 되죠. 까지가 된 거. 근데 반대쪽에서 k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y는 k보다 위쪽으로 넘어가려면은 눈앞에 보이는 3, 몇인지 확인을 해서 주어진 값에서는 3,3을 지난다는 걸 볼 수 있겠고, 3,3보다 k가 더 내려가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k가 2가 되겠지. 근데 6번, 7번 설명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넘기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기존에 했던 방정식 얘기해서 그냥 그래프만 자르고 상황 파악해주는 문제야. 근데 이게 그래프 정리가 안 되는 친구들은 안 되고, 정리가 되면 또 다음 단계가 되어야 하고, 계속 복합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문제 자체가. (8번) 형태도 뭐 이야기할 거 없이 대략 정리를 해주면은 그 그래프의 형태의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1부터 3 사이라고 정리를 했을 때, 그러면서 k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의 값보다 k가 작기만 하면 된다
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물론 같은 것도 정리가 되겠지만 아니 다른 거 정리하는 거 그냥 적어. (27번) 한 번 더 해줄게요. 안 줘도? 네. 자 볼게요. 출제를 안 할 수가 없어. 진짜 딱 문제 형태를 기본 유형을 제일 좋은 문제 아닐까? 기본 형태를 고수하면서 복합적으로 알아야지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상태거든. 사실상.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리가 안 잡혀 있으면 힘든 거지. 결국은 그래프를 그리는 도함수에 대한 체계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도함수도 당연히. 그리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것도 이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접선에서의 세 개 파트가 모두 다 이해가 안 되면 당연히 힘들고,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 외부에서 아까 했던 거 접점의 x 개수, 접점의 x좌표 t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랑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이라고 하는, 접선이 두 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t의 개수가 두 개가 되어야 된다는 말로 정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계속 말이 늘어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두 개이려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도 얘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 자,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됐죠? 자, 쫓아가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 방식이 안 된 것은 지난 13일이 맞을 거예요. 지난 13일날 접선의 방정식을 나갔었거든. 그치? 저저번 시간 거 맞지? 숙제를 했으면 알지 않을까? 지난 숙제가 그래프 그리는 거였고 그 전이 접선이었는데, 접선 형태에서 세 번째 문항이었습니다. 결국 자 가볼게요. 뭐야? 오늘 오늘 어제 고등부 애들, 예비 고등부 애들 학교 발표 다 나왔거든. 어제 학교 나가지고 이제 뭐 만년 되고 뭐 만년 썼는데 서구된 남학생과 만년 썼는데 준여가 된 여학생들이 이렇게 나눠줬겠지. 사실상 이제 그렇게 해서 나눠줬는데 뭐 서구 쓴 남학생들도 많지만, 근데 어제 딱 하는데 예비고1이 딱 이 정도 시기가 돼서 하면은 솔직히 좀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뭐 모든 친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행이동을 아직도 완벽하게 숙지한 느낌이 좀 덜해. 그러니까 딱 이런 느낌이야.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지금은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꼭지점을 물어보면 다 대답해. 대답 못하는 건 두 가지야.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이게 좀 줄어들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y는 x제곱을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해야지 이 그래프가 돼? 라고 물어보면 여기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해.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이 평행이동을 한 번 배우는 게 아니라 중3 때 배우고, 그지? 물론 이제 모든 과정에서 다 배운다는 걸 지금은 이해할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평행이동을 하지도 않잖아 우리는. 그리고 나서 어디서 배워? 원에서도 배우거든. 그리고 아예 대놓고 이동에서도 배워.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수학 특강을 하면서 분수함수를 하고 있거든. 그럼 뭐 해줘야 돼? 우리 얼마 전에 배운 것처럼 요거 한 다음에 이동을 시켜줘야 돼. 이동한 형태를 우리는 정근선의 교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지? 요걸 이렇게 쫓아가는 내용까지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저기서 4번 5번을 몇 번을 돌려서 하잖아. 근데 그 한 번이 안 되는 거거든 결국. 근데 그 한 번이 우리는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거 접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접선 얘들아. 근데 접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 단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자, 가볼게요. 접선입니다. 접선 파트 중에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은 세 번째 접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거야? 갈게. 접점의 x 좌표를 t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빠바바바바바 세워. y 빼기 y1은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x1을 빠바바바바바 세워. 됐죠? 그러면 그대로 뭐 해줘? 외부의 점을 싸그리 다 대입을 해서 만들어내. 그럼 뭐가 만들어질 거야? 방정식을 만들어질 거야. 어떤 방정식? t에 대한 방정식. 근데 t가 뭐야? t가 접점의 x 좌표거든. 이때 한 가지 더 t의 개수는 무엇과 같다? 접선의 개수와 같다고. 접점의 개수와는 당연히 같겠지. 근데 접점이 발생한 만큼 접선의 개수도 동일할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가 내가 야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물어봤으면 대답해야 되는 내용이야. 다시 이 대답만 해주면 돼. 그 위에 입히는 걸 내가 할게. 근데 이 대답이 아까 봤잖아. 안 나오잖아. 그치?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이것만 외운다고 될 문제도 아닌 건 어쩔 수 없어. 접점의 x좌표를 t로 잡으면은 y좌표는 ft고 그리고 기울기는 f't가 되는 것까지 혼란스러워 할 거 없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정리해주면은 y 빼기 ft는 f't 괄호 열고 x 빼기 t로 정리가 되겠지. 물론 외우는 방식도 존재하겠지만 얼마 못 가. 결국은 얼마 못 가. 구조 자체가 느껴져야 되고 그 상태가 필요하다는 거. 특히나 지금 미적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조만간 금방 나올 예정이고요. 보통은 이건 하고 있읍시다. 우리는 이게 더 급해. 보통 금방. 자, 나 이거 지우고 다시 물어볼게요. 일단 알겠죠? 지우고 가봅시다. 자, 문제는 분명 다시 여기 있는 점에서 곡선에다가 근 접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접점의 x 좌표를 우선 t라고 잡도록 할게요. 그럼 y 좌표가 몇이야? t세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어요? 기울기는? 이거 괜찮았죠? 됐죠? 그럼 여기까지 소스를 모았으니까 이제 뭘로 넘어가야 돼? 그래프 직선을 세워야지.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겠지. 세워요? y는 3t제곱 괄호 x 빼기 t. 여기가 쉴 이유가 없잖아. 그지? 거기까지 연습이 좀 되어야 하거든. 접점의 x좌표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고 플러스 t세제곱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해줄 차례? 외부의 점 대입을 해. 뭘 대입할 거야? y에다가는 a, x에다가는 1을 그대로 대입을 하도록 하자.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더하기 2는 a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안정화가 돼서 정리를 했으면은 여기서 눈치채야 돼. 얘가 우리가 지난 접선의 방정식에서 가려고 했던 일단 1차적인 목표지. 뭐인 상태? 뭘로 도착한 거야? 방정식으로 도착을 한 거야. 됐죠? 근데 우리가 오늘 배웠던 수업에 이 단어 넘어온 단원의 핵심이 뭐야? 이 문제 단원이 뭔데?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구조까지 설명을 하진 않지만 내가 수업을 나가는 커리큘럼이 사실 다 조그만 이유들이 다 있어. 이렇게 불러주는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 내내 오늘 한 개 방정식을 풀어주자고 한 거 아니야? 그럼 이거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근데 이거를 지금에 와서 배우는 건 아닌 거지. 결국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최고 차이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y는 a와의 교점이 두 개가 발생하려면 이런 구조적으로 두 개의 교점을 만들어주면 되겠지. 됐어요?
수투가 그러니까 결국은 수투라고 하는 이 단원 자체가 여러분한테 주는 좀 약간 느낌이 뭐냐면은 아예 그냥 그래프 자체나 식의 구조가 정말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내 얘기를 해보면은 쌤도 내가 문제를 푸는 시절과 나는 솔직히 문제를 풀 때 좀 이렇게 처음부터 좀 약간 세계관을 좀 구축시키는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오히려 되게 편했어 문제를 풀 때. 왜냐면은 미적분 듣는 사람들도 알겠지만 어차피 그냥 새로운 기술이 추가가 되는 것 뿐인 건데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영화적으로 영화나 이런 그런 게임 같은 걸로 얘기를 해보면은 세계관은 똑같아. 근데 지금 문과생들도 지금 있어서 문과생들은 수투까지만 듣겠지만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만 다루는 것 뿐이야. 그게 다야. 그러니까 미적을 한다고 막 개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닌데 마치 미적을 하면 뭔가 새로운 걸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 그냥 새로운 구조들, 그냥 새로운 캐릭터들이 나오는 것 뿐인 거지.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먼저 필요하다는 거야. 응? 문과, 이과 얘기를 할 게 없어. 어차피 통합과정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미적을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에 대한 상황 이해가 안 되잖아. 다른 내용이 추가가 돼도 힘들어. 여전히 미적을 하고 있어도 수투를 한다는 거야. 근데 확통을 들어가서 수투까지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가 여기가 다야. 그럼 여기까지 정복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좀 생각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 구간이기도 하고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걸 내일 들어보셔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거든. 어지간하면은. 그러니까 내일이 어차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건 딱 요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요번 목요일, 요번 돌아오는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사이에 정리한 거 확인을 해보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중에 보충을 할지는 좀 결정을 할게요. 이제 좀 적응할 것도 다 적응은 되어 있잖아 지금 보면은. 그렇게 해서 그건 다시 얘기는 하는데 좀 앞에 거 정리를 하려면은 내일부터 시작은 하셔야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사실 한 재능고에서 한 2, 3분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